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주 안으로 금투세 폐지 관련한 거 통과시킨다는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막판에 이제 오후에 급반등을 했는데, 이 금투세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 코스닥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다시 좀 회생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좀 뉴스들의 영향으로 또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면서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말씀드리고, 유가가 급락했죠. 그 다음에 K2전차의 국산 변속기, 이거는 이제 몇 번 뉴스로 예전부터 알려드렸던 건데, 그 K2 이제 전차 관련한 4차 양산에 이제 국산 변속기 장착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긴 했는데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이 태양광까지 확대된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 눈앞에 있고, 아이센스 대표가 글로벌 제약사랑 이제 연소결장 측정기 계약 11월에 발표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요. 트럼프가 칩스법, 반도체법, 이거는 너무 나쁜 거래다. 바이든의 정책을 또 약간 뒤집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관련돼서 TSMC에 좀 악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컨테이너선 수주권이 있었고, 지정학적 이슈 완화와 유가 급락, 또 CDM, 이게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요.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그전, 강원랜드, LG화학, SK, 유니드까지 요 기업들은 이제 이제 실적과 이슈가 좀 있어서 좀 한번 보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볼 거는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강세로 끝났고요.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나스닥 계속 오르고 있고요.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시설 타격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그러니까 석유시설 이제 타격을 한 게 아니에요.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까지 했고, 국채금리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5인방이 이제 본격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술주들이 조금 이제 반등도 일부 좀 해주면서 강세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7주 연속 상승 이후로 추가로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거 좀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증시가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한국은 싸도 안 올라가는데 미국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는 연말까지 강세 보일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고, 10월까지 S&P 지수가 이렇게 연초 대비 상승하면 11월, 12월도 더 좋았대요. 이제 그런 계절성도 있다 보니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유가 급락하면 미국 소비에 좋죠. 유가 급락하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또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유 시장은 앞으로, 근데 저 지정학적 리스크랑 별개로 원유 시장은 그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공급 상태예요. 공급가에 1일 6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능력이 좀 있고요. 잉여 생산 능력이, 이란의 산유량이 350만 배럴이니까 그걸 초과하는 수준이고,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2100만 배럴이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는 폭등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쟁 리스크 충격에 대한 자생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뭔가 전면전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라서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 요즘에 좀 가파라서 4.3까지 와서 10년물 금리가 너무 높죠.
이건 분명히 부담이에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쨌든 여러 이유들은 있지만 예,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하고 일본 총선 결과가 있었고 하지만 둘 다 미국 주식 채권 시장을 자원의 핵심 논리는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25년도 미국의 재정 정책. 누가 대통령이 되건 재정이 이제 적자가 확대될 거다. 이런 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전히 강한 미국의 성장, 통화 완화 정책, 건강한 기업이 이런 것들의 배경은 충분히 이제 좋지만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자꾸 높아지는 이제 금리는 좀 부담이 된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나 그러니까 금리나 속도가 늦어져서 금리가 오르는 건 문제될 건 없는데요.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또 더불어서 이를 해결할 이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소할 뭐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좀 상당히 걱정거리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에 의한 금리 상승은 좀 우려를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거, 미국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힘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상승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시는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애플이 AI 서비스 인텔리전트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통해서 어쨌든 이제 사용자가 어떤 알림도 받고 뭐 예를 들면 식사 약속 이제 알림에서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스케줄 여기다 다 적어 놓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리 같은 경우 AI가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제 업데이트 되면 먼저 알려준대요. 식사 약속은 시리가 이제 먼저 예,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메일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사용자가 꼭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한번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특별한 뭐 기업들 변동 없었습니다. 예, 다만 TSMC가 미국 규제 이슈, 화웨이에 뭐 칩 제공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슈들 나오면서 급락한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 장착한다. 파워팩. 우리 군이 도입할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이제 장착될 예정이고 방위사업 측이 이제 4차 양사하는 거 여기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독일산 들어간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그 S&T 다이내믹스가 국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변속기를 장착하고 티르키의 내구도 시험 평가를 예전에 통과해서 지난해 이제 알타이 전차 탑재용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한국의 K2 전차에도 예, 국산 변속기. 원래 엔진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변속기까지도 이제 탑재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부품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수출에 이제 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한국에 탑재되는 그 모델에 일단 들어간다. 튀르키예 쪽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반도체법이 태양광까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중국에 주지 말라는 거죠. 중국에 뭐 이런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태양광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있잖아요. 동그란 거기에 들어간 이제 반도체법은 당연히 반도체에 포함이 되는데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 생산도 포함이 된대요. 왜냐하면 반도체나 태양광 전지 모두 다 폴리실리콘 원료로 해요. 비슷해요. 예, 약간 이제 만드는 뭐 폴리실리콘의 순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태양광 모듈에 쓰이는 웨이퍼 관련 제조에도 보조금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으로 인곤 만들어서 그걸 잘라가지고 웨이퍼 동그랗게 만들고 거기에 셀 반도체처럼 이제 셀을 만들고 묶어서 모듈로 만드는 건데 윙곡과 웨이퍼 제조 시설을 짓는 기업은 보조금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상당히 태양광 회사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짓는 그래서 현재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짓는 회사는 예,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동남아 4개국 통해서 원래 중국 물량이 미국으로 우회해서 돌아갔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거기서 수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이 수입한 거 중에 75.4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번 달에 이 4개국에 대해서 상계관세 부과했고 또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일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하나솔루션의 여기 미국 법인 담당 사장이 전 세계에서 제조되는 태양광 패널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인데,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독점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천억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 같다. 일단 지금 미국 조지아주의 그 카터즈빌에 3조 원을 투입해서 신규 공장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환산을 하면 3,750억 원에, 그러니까 마치 배터리 회사들처럼 돈을 돌려받는 거죠. 이번 세액공제는 큐셀 하나솔루션은 이제 큐셀 부분 미국 법인인데 여기에 적용될 것 같다. 근데 다만 하나솔루션이 이미 IRA 법안에 따라서 태양광 제품에 대한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중복해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RA에서 이미 돈을 받고 있는데 이건 반도체법이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또 3,750억을 또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둘 다 받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정책들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또 오시아홀딩스도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법인 설립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뭐 혜택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출발점은 중국이 너무 태양광이나 이 시설을 전 세계 다 꽉 잡고 있어요.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 짓는 회사한테 우대를 해주겠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 어쨌든 유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삼성중공업이 3조 FLNG, 이게 해양 플랜트죠. 바다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이거를 액화시키는 거죠. 액화시켜서 배에다 실어서 LNG로 운송하기 전 단계죠. 그래서 LNG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이건 모잠비크의 프로젝트인데 요거 2, 3조 원짜리 아마 수주 소식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들어갔고 언제 서명하냐의 문제고, FLNG 최강자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한두 개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적자를 냈던 부분인데 이제는 굉장히 효자 상품으로 전환이 돼서 삼성중공업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엔 해양 플랜트 부분이 기존 상선 부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아이센스는 이제 그 10월 중에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 그러니까 저 연소결당 측정기를 아마 이제 생산해주는 그 계약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11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발표할 예정 아닌가 이렇게 좀 여기 그 아이센스 대표이사가 언급을 했고요. 예, 약간의 디테일들은 남아 있다. 근데 지난달에 이제 한 행사에서 여기 참석한 윤종우 최고 책임자가 10월 중에 연소결당 측정기 공급 계약 맺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근데 이제 회사가 아직 정식적으로 이걸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내용이고, 확실히 이제 계약서 쓰면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프리시전 바이오도 매각하고 500억의 전환사채도 발생시켜서 송도 연소결당 측정기 공장을 확대하면서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센스 목표는 시장 점유율 5에서 10%, 그래서 한 3위 업체가 되는 거고 3위만 돼도 조 단위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이제 아이센스가 미국 승인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승인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내와 유럽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매출을 얼마나 일으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그 이미 출시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조부터 직방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데, 아이센스는 판매나 제조를 글로벌 회사들과 이제 같이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분명한 건 연소결당 측정기 시장이 좀 커지는 건 맞아요. 경쟁은 좀 있겠지만 거기서 어쨌든 승인을 받은 회사 중에 하나고 시장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좀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는지 한번 계속 우리가 검증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미 벌써 지금 포진해 있고 한 2개 정도가 그 딜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뭐 100%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폭락했죠. 많이.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막 그냥 이 가격이 다 사야지. 이건 되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매월 뭐 일정 금액을 조금씩 분할로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실적 발표도 보고 이러면서 뭔가 확실해질 때는 그땐 비중은 더 실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일정 비중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괜찮으니까요. 예. 근데 명확하진 않죠. 뭐 이 세상에 100%는 어딨겠어요. 다만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분할해서 하시면 좀 리스크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좀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칩스법,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제조 기지를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 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나쁜 거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TSMC 이제 발등에 불이죠. 이거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인가? 지금 우리도 지금 삼성도 지금 보조금 이제 받으면서 거기 지금 공장을 좀 지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근데 이미 짓고 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 주면 안 된다. 관세 카드 쓰면 자동으로 아마 미국에 공장 지을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법인세 6% 깎아주겠다. 이것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 후보도 비슷한 내용을 해요. 미국 에너지 가격을 낮춰가지고 미국에서 더 많은 칩 생산하도록 장려하겠다. 근데 대만이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대만이 우리 칩 사업을 훔쳐갔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보호를 원하면서도 돈도 안 낸다. 멍청하게 우리 산업 대만에 뺏겼다. 그러니까 TSMC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뭘 내라는 것 같아요. TSMC 너 혜택 많이 받지 않았냐? 근데 저 말이 맞으면 TSMC에 집중됐던 이 수주가 좀 분산될 수도 있어서 삼성한테도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삼성은 지금 잃을 게 없잖아요. 뭐 파운드에서 뭐 한 게 없으니까 고객이 없잖아요, 많이.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쁠 건 없는데 만약에 TSMC 고객이 좀 분산되면 삼성이 일부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만 이건 트럼프의 발언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도 부담되는 게 보조금 지금 이제 받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 줘버리면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좀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다만 TSMC가 더 큰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칩스법이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을 낮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의 점유율은 이제 28%. 근데 저 미국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미국의 공장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저기서 파운드리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것도 어쨌든 미국 점유율이잖아요. 그죠? 예.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한국에 생산하는 점유율은 좀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이 그런 정책이니까 미국에 지어서 미국이 공급해라. 이런 정책이죠. 근데 이런 것처럼 또 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요. 어쨌든 TSMC, SMIC 등 중화권 기업에 더는 첨단 공정을 내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TSMC도 하나로 보면 중화권으로 아예 인식을 하고 이거를 안 주겠다라는 그런 만약에 의지라면 한국한테 기회가 상당히 많죠.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불확실성이 크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이 잘해야죠.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기술력만 있으면 저거랑 무관하게 수주를 따내겠죠. 그래서 뭐 저는 트럼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삼성이 계속 좀 수율을 올리면서 수주를 좀 따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TSMC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이제 25년도에 성장 동력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가 전기차, 그 26년도에 연간 2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는 그 양산할 수 있는 로보택시 이런 것들도 언급을 했고 내년에 저가 전기차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현재 300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여기 26년 이후로 로보택시 200만 대면 지금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증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밸류체인 좀 관심 갖자 이런 내용이고 컨테이너선 뉴스가 떴어요. 아직 공식까지는 아니고요. 현대사무랑 삼성중공업 수주권 16,0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각각 4척씩 수주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선이죠.
척당 2.04억 달러면 일단 현대사모는 이거 하면 수주 목표를 무려 209% 초과 달성. 삼성중공업 64%까지. 삼성은 아직은 목표를 좀 못 달성했거든요. 근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 수주 공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월 9일날 하나오션이 수주한 건 척당 2.1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조선가가 최근에 메탄올이 1.9억 달러, LNG가 2.04억 달러니까 아마 최소 2억 달러는 좀 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지금 싹쓸이 했는데 한국이 최근에 지금 하나오션이 했고요. 여기에 이 두 회사가 수주 따내면 이제 한국으로도 오는 거죠. 비싼 가격에.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이슈로 지금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유진투자의 황성현 연구원님은 내년에 유가 60달러 밑으로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40달러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지금 유가 움직임은 잠잠하죠. 오히려 지금 그 이란 공격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유가 폭락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유가 빠진다고 보는 건 공급이 많아요. 예. 지금 뭐 오펙도 앞으로 증산하겠지만 비오펙도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아나 수리남 이런 데서 생산이 급격히 좀 늘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일일 가이아나에서만 지금 100만 배럴이 하루에 더 생산이 되는 거죠. 사우디가 지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9%까지. 사우디 입장에서 자꾸 감산하니까 근데 12월 예정된 이제 자발적 감사가 끝났는데 이때 아마 증산을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생산량은 증가할 거고 예. 오펙 국가들은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이제 증산을 할 수도 있다 서로. 그렇게 되면 공급강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내년 유가를 평균적으로 한 62달러까지는 보고 계시는데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40달러까지도 간대요. 근데 만약에 40달러 가면요. 정말 물가는 확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럼 금리 인하할 여력이 생겨서 소비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소비주들이 좋아지죠. 사실 반도체도 좋아지고 또 특히 이걸 원료로 쓰는 NCC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텐데 뭐 진짜로 그럴지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유가는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좀 계속 바라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급격한 하락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신증권의 이희영 연구원님이 그 CDMO는 맑다. 우리 CDMO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함께 배우기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두 가지예요. CMO랑 CDO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CDMO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탁 생산, TSMC가 하는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맡기면 만들어주는 거, 위탁. 그게 바이오도 있어요. 그걸 CMO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90%가 CMO입니다. 그럼 CDO는 뭐냐? 개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발.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을 만들고 싶을 때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협력해서 해주는. 예. 그걸 CDO라고 합니다. 근데 자금 조달이 어렵고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막 금리 높으면 개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CDO 수요는 많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CDO도 수요가 늘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CDMO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과거의 CMO는 단순히 제약사의 단기적 수요 증가 대응하는 그러니까 일회성 제조 서비스 신약 개발 회사가 야, 이거 좀 만들어줘. 그냥 만들어주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점점 바이오 의약품이 복잡해지니까 이 CMO 업체들의 위상이 커지고 있고 이제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참여해서 임상, 승인, 상업화가 FDA랑 협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CDMO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CDMO와 고객사 간의 계약도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에 그 뭐 일본 기업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 맺은 거 있죠. 1조 원 이상 역대 최대 규모. 그 계약이 2032년까지인가 그러잖아요. 엄청 길죠. 2032년이면 8년 되죠. 그렇게 장기 계약을 맺어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럼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를 왜 선택하느냐? 트랙 레코드 수주 이력이 있거든요. 과거에 검증된 회사예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FDA랑 유럽의 EMI 승인을 받은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회사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고 FDA랑 협상도 유리하고 또 FDA가 승인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생산 시설이거든요. 이런 게 이미 검증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잘 안 되면 FDA가 승인할 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증된 회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 두 회사는 유럽과 미국 FDA 승인을 둘 다 받은 회사입니다. 차선호주는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아직 유럽만 받았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미국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개의 글로벌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했고요. 누적 승인 건수도 326건 상회하고 있고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 규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주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언급을 해줬고 ST팜은 이제 올리고 RNA 치료제라고 하는데 올리고 핵산 이제 의약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상업화되면서 옛날에는 이게 다수의 의약품이 상업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상업화되면 상업화 물량까지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임상용 물량 위주로 만들었다면 이제 상업화 물량까지 만들어지면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모노머 이제 단일 중합체라고 하는데 이 중합체를 이용해서 이걸 합성을 해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 인증받은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해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수혜가 가능하다. 바이넥스는 내년 1월에 송도 공장 FDA 인증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CDMO 중에 화학 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 화학 합성.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화학 합성하는 거. 그게 있고 이제 동물 세포나 인간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화학 합성은 이제 말 그대로 저분자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RNA, 펩타이드 같은 건데 비교적 제조 공정이 좀 간단한 편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서. 그래서 좀 만들기도 좀 더 용이하고 비용도 좀 저렴한 거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 훨씬 더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합성 의약품도 수요가 꾸준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구용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저만제 패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글로벌 의약품의 53% 차지할 정도로 아직은 비중이 높고 FDA 승인 건수도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항상 이게 고정관념 가는 게 바이오 의약품이 더 좋고 저분자 합성 의약품은 좀 급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구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합성 의약품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활성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체중 1kg당 약 150 이게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적은 양으로도 활성을 나타내는 원료 의약품인데 기존의 원료 의약품보다 그러니까 이 HPAPI는 아주 적은 양으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원료 의약품이에요. 부작용도 줄이고 항암제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ADC 기억나세요? ADC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함께 배우기 올렸던 거. ADC 항체 약물 접합체. 뭐죠? 항체가 암세포에 붙죠. 암세포에 특정 암세포에 딱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링커가 달려있죠. 링커 뭐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붙인 거. 그러니까 링커는 연결기관, 그 다음에 그 페이로드는 뭐라 그랬죠? 암세포 죽이는 독성 물질. 요거 그때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ADC라고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한마디로 항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페이로드를 여기다 링커, 요게 링커예요. 요게 항체, 얘가 링커, 요게 독성 물질, 요게 페이로드. 얘가 암세포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요게 끊어지면서 얘가 터져요. 그래서 암세포를 팍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ADC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에는 반응 안 하고 암세포에만 반응하는 이게 ADC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DC의 페이로드로도 그러니까 ADC의 페이로드는 이 독성 물질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페이로드. 여기에 HPAPI가 쓰인대요. 정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ADC가. 극소량의 노출만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저걸 만드는 원료 의약품 회사는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그리고 ADC 링커 페이로드 방금 설명드렸죠. 저분자 의약품은 항암제로 강력한데 정상세포를 죽이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DC는 암세포만 죽이는 거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특정 유전자의 반응이 유전자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RNA 치료자라고 하는데 예, 고체상 합성법을 통해 생산을 하게 되고요. 복잡한 서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기존 원료의약품과 아까 말씀드린 HPAPI 아주 고성능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이런 화학 합성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신규 합성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ST팜이에요. 예, 이런 원료의약품, RNA 치료제 원료의약품, 올리고를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치료제 시장이 예전보다 지금 중요해진 게 옛날에 희귀 질환이었어요. 주로 RNA 질환.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성 질환까지도 확대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원료의약품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ST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희귀 질환 치료제. 근데 2020년에 심혈관 치료제 렉비오가 승인받. 요거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그 ST팜이죠. 예, 원료의약품. 그리고 7월에는 혈액암 치료제 라이텔로도 승인을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 유전지 희귀 질환이 아니라 고지혈증 또 비형 간염 같은 만성 질환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니토텐코라는 회사는 이거에 관련된 CDMO 시장이 2024년, 2030년까지 연평균 20%, 현재 7,200억이 2030년 2.3조 원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죠. 또 에젤런트도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ST팜도 좀 증설해요. 26년에 아마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의약품 얘기를 끝냈고, 세포배양 CDMO, 요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바이오 의약품이죠. 그래서 항체 의약품은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롭죠. 스위스의 론자는 2030년까지 항체 의약품 수요 증가 대응하기 위해서 CDMO 역할이 더 커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이 항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전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CDM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은 아까 합성 의약품, 그 RNA 치료제 요쪽에 관련된 CDMO다. 약간 이제 성격은 다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바이오 의약품에도 ADC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구성 요소, 항체, 링커, 페이로드, 컨주게이션 이제 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CDMO는 론자, 중국의 우시앱텍, KGAA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시앱텍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미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예, 그래서 론자, 호지필름이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도 증설 중에 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이제 최근에 ADC로 엄청 주가 많이 올랐는데, 요 기술 갖고 있잖아요. 리기카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ST팜과 ADC 링커 제조 공정에 대한 공동 연구 위탁 생산 계약. 그러니까 ST팜이 저 ADC 그 링커 있죠? 독성 물질 연결하는 거. 그거 이제 공동 연구 및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고, 경부제약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생산시설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ADC는 항체, 화학합성 모두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ADC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함께 배우기 ADC 올려드렸으니까 ADC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요게 어쨌든 항체 의약품, 합성 의약품 둘 다 같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거를 또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주는 업체가 CDMO, 예,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나 또 우리나라에서 ST팜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탈세계화 기조 속에 트럼프 규제 하나가 이어지면 원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저는 SMR 있잖아요. 요즘에 뭐 소형 모듈 원자로 막 난리죠. 막 미국에서도 계약 맺고 막 이러니까. 다만 이거 상용화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2028년. 저 이슈로 급등하는 기업들은 그냥 단기로 또 적절히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용화 아직 멀었어요.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28년이에요. 당장 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거죠. 개발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은 아직 멀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뭐 SMR 지금 당장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주가 막 급등하면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돈 되는 거랑 아직 먼 거랑 구분을 명확히 해야죠. 자, 그리고 트럼프의 규제 하나가 추진된다면 AI 규제 하나 더 되겠죠.
뭐 그래서 자율주행, 바이오 헬스케어 등은 또 주목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강원랜드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괜찮았습니다. 실적 예상보다 괜찮았고, 지난 분기 일반 업종 방문객 수도 증가했어요. 계속 감소하다가 그 매스 VIP 아닌 일반 고객이 드로백 이제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금액인데 이게 1분기, 2분기 엄청 크게 감소했다가 3분기에는 감소폭이 줄었고 VIP는 오히려 늘었어요. 35%나. 드로백도 29%. 그래서 나아지고 있고 정부 규제 하나가 추가적으로 발표될지 모르지만 27년인가 28년에 이제 그 카지노 증설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수 늘리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때 2013년에 증설하고 2016년까지 드롭백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저게 매출액이에요. 한마디로 저게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할 만하고요. 저는 근데 강원랜드 다른 것보다 이것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배당 성향 50% 이상 굉장히 주주환원 잘하는 거예요. 예상 배당 수익률 6%가 나와요. 예, 은행보다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채 몇 년간은. 예. 그리고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거기다가 2027년 8년에 증설 예정. 정부가 규제 하나 해주니까. 다만 그때까진 괜찮은데 29년부터는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만 혹시 이걸 나는 은행 예금보다 강원랜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 매년 받다가 27년, 8년에는 증설하면서 실적 점프하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죠. 대신에 2030년에 오사카의 경쟁 복합 리조트가 완공돼요. 그럼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구에 좀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년부터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리스크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시결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LG화가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3분기 영업이익 감소했고 어쨌든 안 좋습니다. 실적이 운임비 상승에다가 환율 하락, 원료가 상승 이런 게 있었고 첨단 소재 이게 양극재 쪽이죠. 이것도 감소. 4분기도 안 좋아요.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안 좋을 것 같아요. GM이 연말 재고 조정하면서 아마 좀 LG엔솔 영업이익도 적전하는 게 좀 큰 것 같고 양극재도 이익이 좀 감소할 것 같고 다만 이 석유화학은 좀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적은 기대보다는 좀 못할 것 같고 다만 26년도 그래서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도 좀 하약하고 분리막 원단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대요. 예. 근데 어쨌든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질 수는 있다. 그리고 주가도 워낙 빠졌으니까 24년 하반기가 저점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이미 안 좋은 것들은 4분기까지는 이제 반영은 됐으니까 내년 본다면 너무 과도하게 비관하지 마시고 또 LG엔솔이 수주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SK가 지주회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ROE를 자기자본이익률을 올리고 그리고 PBR을 지금 27년 이후로 1배 이상까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ROE를 24, 26년에 8%, 27년에 10%까지.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성 위주로 점점 높이는 이런 걸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어쨌든 이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주당 배당금 최소 5,000원 주겠대요. 그러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배당 3.3 나와요. 거기다 연간 1%의 자사주수가 가면 4.3이죠. 2% 하면 5.3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 4.3에서 5.3%의 주주 환원율이 나와요. 이제 수익률이 나와요. 그만큼 배당해주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5.3 최대 5.3%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이건 최소 수치죠. 배당 수익률은 저 5,000원이 최소니까. 그래서 최소 4.3, 5.3 정도의 이제 1년 동안의 주주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주가랑 별개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쨌든 계획을 공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워낙 뭐 주가 안 좋아서 저도 늘 좀 죄송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좀 저런 공시를 했으니까 좀 주가가 반응을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드는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국내 법인 운임비 좀 상승했고 염소 프로젝트 있죠. 저기 이제 가성칼륨 할 때 염소가 나오는데 그거 어디 처리하기 좀 힘드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 이제 그걸로 화학 제품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했고요. 다만 초기니까 좀 비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조금 3분기보다 좀 나아질 것 같고 운임도 낮아지니까 그래서 주가 조정은 업황 문제보다 좀 운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회성 요인이다. 주가도 싸다.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 또 중국 공장도 가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전해양, 그 수전해, 그러니까 이 수소죠. 수소를 이제 물로 분해하는 건데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판매량도 기대가 되고, 미국 비료업체도 여기서 이제 그 수전의 설비를 최근에 시운전했는데 유니드가 해당되는 설비로 납품을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충분히 빠져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요. 요새 내부자 매수는 뭐 마땅한 게 없습니다. 공시로는 어제 DI 있죠, DI 자회사가 뭘 했냐면 그 하이닉스의 검사 장비 HBM 있죠, 그거 납품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뭐 안 적혀 있지만 디지털 프론티어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어드밴티스트 테라다인이 독점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터, 요거를 국산화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 중에 있는데 아마 요거를 공급한 것 같아요. 경쟁사 YC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터 통해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HBM은 이 장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기업이 주로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걸 깨고 이제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은 절대 강자니까 DI가 자회사 통해서 수혜를 받지 않겠냐. 내년에는 HBM4용도 하니까 개발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퍼도 8.5배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웨이퍼, 요게 웨이퍼 이제 그 절단하기 전에 검사하는 거, 요 장비예요. 디지털.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미리 검사하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칩 만든 다음에 검사하는 게 요거. 요게 DI가 하고요. DI가 하는 장비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메모리 웨이퍼 검사 장비가 있고, 요게 이번에 수주받은 걸로 좀 추정하고 있어요. 일본 어드밴티스트가 독점인데 요걸 깨고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요건 메모리 패키지, 이제 기존에도 하고 있던 장비죠. 다 만든 다음에 칩을 이제 검사하는 거. 이번에 들어간 건 요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봐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금투세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서 어쨌든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오늘은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약간 공통 분모가 암호화폐죠. 그래서 이쪽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보톡스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근데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 뭐 오늘 창투사 다 이제 그쪽 관련주죠. 그리고 게임주 오늘 좀 괜찮았고요. 양자 뭐 중국 규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시멘트 업종 좀 살아났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오늘 일부 좋았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원전은 여전히 좋아요. 다만 흥분하지 마시고,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음식료, 엔터도 좀 일부 좋았습니다. 방산도 좋았고요. 우주항공도 오늘 하나시스템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대표주는 오늘은 조금 만도가 좀 많이 빠졌고, 모비스가 조금 빠지면서 자동차는 좀 안 좋았고, 2차전지도 좀 일부 빠졌고요. 석유화학, LG화학이 좀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엔터주 좀 빠졌고,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았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하나오션이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급락해서 영향을 좀 안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좀 쉬어갔고,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다행이죠. 어쨌든 좀 6만원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어닝 쇼크로 좀 안 좋았고요. 뭐 다른 기업들은 오늘 유한양행도 조금 뭐 주가는 좀 빠졌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어쨌든 좀 주가 반응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미도 오늘 좀 쉬어갔고, 그리고 근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가 약간 경쟁사라 그랬잖아요. 요새 그쪽이 막 주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본딩 장비 납품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쟁사 한미한테 좀 안 좋겠죠. 근데 한미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했는데 뭐 너무 근데 주가가 좀 예민 반응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합니다. 언젠가 독점은 깨져요. 절대 단일 고객사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주가는 어쨌든 좀 마치 한미반도체가 이제 납품 못하는 것처럼 막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경쟁사가 들어오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마린 솔루션은 실적 좋았죠. 또 LG 디스플레이도 좀 살아났고,
그리고 LNF가 이제 최근에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물론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최근 좋고, 주성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급등했고요. 휴젤, 덕산 네오룩스, 스튜디오 드래곤도 요즘에 분위기는 좀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평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부 반도체, 2차 전진 좀 빠졌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스티럴즈가 9%나 올랐죠. 아마 이제 하이닉스 기대감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제발 좀 금투세 폐지 좀 해주시고, 한국 증시 좀 연말까지 좀 따뜻하게 좀 올라가기를 좀 바랍니다. 또 전통적으로 11월, 12월은 프로그램 원래 들어오는 달이거든요. 꼭 좀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